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는 스미드로 가일로프와의 만남, 라주미인, 라스콜니코프, 루진, 플리에리아, 소냐와의 만남, 포르피리아의 만남으로 나눠봤습니다.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용건이 있어서 찾아오는데 이건 아무래도 두냐하고의 문제겠죠. 라스콜니코프가 부인을 죽인 것도 묻고 그러는데 스미드로 가일로프에게 묻겠죠. 근데 이게 마르파가 죽은 이유는 이제 먹을 것을 많이 먹고 물에 들어간 거라고 하죠. 의사가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육부에서 소냐하고 대화하는 게 나와요. 그때 독살로 죽인 건데 아무래도 사건을 조작했던 걸로 보이네요. 독살로 스미드로 갈로프가 죽인 거라는 걸 육부 가면 소냐가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그건 육부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르파 페트로브나하고의 이야기가 나오죠.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사기 도박을 하고 그 빚진 것을 차용증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3만 루블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르파가 돌려주고 마르파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자신도 지주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마르파가 유령이 되어서 나타난다고도 하죠. 이제 이게 자신이 죽인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스미드로 가일로프도 사람을 죽였고 두냐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라스콜니코프도 자신의 이론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또 죽였죠. 서로 이제 닮은 구석이 있죠. 근데 살인만 한 사실을 서로 숨기고 있죠. 내면에 어두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숨기고 만나고 있는 거죠. 스미드로 가일로프는 라스콜니코프의 동생 두냐가 루진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파혼하면 1만 루블을 줄 거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자신은 결혼을 한다고 하죠. 중매를 선다고, 이제 좀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매를 서는 사람이 있다고. 아직도 두냐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자신은 결혼한다고 얘기하면서 라스콜니코프에게 안심시키고 접근하는 거죠. 스미드로 가일로프에 대해서 좀 언급하자면 비열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아내를 죽이고 숨기고, 아내를 죽이고도 이제 그 사실을 숨기고 자신을 부정하고 소냐를 차지하기 위해 나는 가면을 준비하는 인물이니까.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죽기 일주일 전에 두냐에게 3천 루블을 남겼다고 합니다. 스미드로 가일로프와 퇴장하고 라주미인이 들어옵니다. 두냐는 라주미인, 스미드로 가일로프, 루진, 이 세 사람이 좋아할 만큼의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라주미인은 포르피리하고 자메토프의 일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비웃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제 계속 뭔가 좀 심리적으로 자꾸 다가오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제 라스콜니코프가 라주미인을 만나고 루진을 만나러 갑니다. 물론 이제 어머니하고 두냐도 다 거기 있겠죠. 플리에리아가 마르파가 죽은 얘기를 하고 루진이랑 마르파랑 먼 친척 관계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루진도 스미드로 가일러프가 여기에 와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루진은 변호사니까 사건에 대해서 많이 아나봐요.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하인을 학대하고 죽였다. 근데 이제 두냐는 아니다. 그 사람은 어, 우울증이 있고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서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하죠. 루진이랑 두냐하고 좀 의견이 다툼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두냐가 이제 스미드로 가일로프를 좀 옹호하는 장면이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라스콜니코프가 마르파가 3천 루블을 두냐에게 남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냐는 이제 하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루진과 라스콜니코프를 다 부른 건데 루진이 가족을 몽땅 다 좋아할 수 없다고 하죠. 이제 두냐는 이제 그렇다면 두 분이서 하야하지 않으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루진은 더욱 분노하게 되죠. 그게 이제 오빠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이제 말을 막 거침없이 막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루진이 3천 루블을 받으니까 말투가 달라졌다, 이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사이가 틀어졌죠. 여기에서 두냐가 우리가 가난해서 그러는 거냐, 우리 처지를 이용한 거냐, 루진과는 이제 혼인할 수 없다고 두냐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루진이 자신 때문에 그 스미드르 가일로프하고의 그 안 좋은 소문 추문이 사라진 거니까 명예회복을 나 때문에 했고 거기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라주미인이 때리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냐에게 더욱 마음을 사는 캐릭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라주미인이 이제 사기 캐릭터가 되는, 이제 어찌 보면 라주미인은 두냐에게 마음을 더 어필하게 되는 거죠. 두냐는 이제 라주미인을 더 괜찮은 사람으로도 보일 거예요. 루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믿는 건 돈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오죠. 벼락 출세한 사람이라 그런지 돈에 더 집착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루지는 두냐가 스미드로 가일로프하고의 일이 그런 안 좋은 소문이 마르파 페트로브나하고 마을 사람들이 결백을 밝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명예를 회복한 거다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사람이 비열해 보이죠. 자기가 무슨 두냐를 구제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또 자기만의 어떤 착각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해요. 계속 읽어보면 두냐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죠. 근데 이게 어떤 진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자신이 돈으로 순종하게 만들고 자신은 존경을 받을 거라는 그래서 군림하려고 드는 그런 입장을 자신이 만들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진심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이를 원래대로 돌이킬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소냐를 이제 도둑으로 만들죠. 그래야 이제 자신이 품행이 나쁜 여자라는 말을 편지로 쓴 건데 그게 무슨 근거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이 근거를 만들어서 정당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제 5부 가면 나올 거예요, 이 얘기는. 5부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두냐도 이제 돈만 받다고 포기를 하죠. 그 사람은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은 아니다. 루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스미드르 가일로프가 1만 루블을 주겠다고 한 말을 라스콜니코프가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두냐를 한번 만나보고 싶겠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말리죠. 그 라스콜니코프가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일반 루브를 주겠다고 한 말을 두냐에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거는 이제 말리는 거죠. 말리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르파가 3천 루블로 3천 루블을 준 걸로 자신들이 이제 생활이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게 있고 또 이제 라주미인도 백부님이 1천 루블을 빌려준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마르파 페트로브나가 준 3천 루블 중에서 1천 루블만 주면은 이제 라주민 돈이나 합쳐 2천 루블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2천 루블로 출판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라스콜니코프가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그는 회의감에 빠진 거죠. 왜 갑자기 회의감에 빠졌을까? 자신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조금만 더 가난해서 참고 있었으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생활이 전보다는 나아진 게 3천 루블도 받고 출판 사업도 하게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자신이 한 일은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고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라주민에게 자신의 가족들도 잘 부탁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죠. 사람이란 게 일을 하더라도 이제 정말 같은 말이라도 달라지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제 뭔가 라스콜니코프는 말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걸 라주미는 알고 있었던 거죠. 눈을 보면 또 알 수 있고 표정을 보면 알 수 있고 다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라스콜니코프는 헤어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냐를 찾으러 갑니다. 4부에서 명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 가장 로맨틱하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소냐의 발에 입을 맞추고 마음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그 여기에서 나사로의 부활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부활의 이제 권능, 부활의 힘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일단은 이제 소냐의 집에서 소냐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그러다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는 말들도 하죠. 그리고 이제 하느님이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눈물을 이제 보이면서 라스콜니코프 앞에서 울죠. 그러다가 라스콜니코프가 안고서 갑자기 이제 발에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난 당신에게 머리를 숙인 게 아니오. 온 인류의 고통 앞에 숙인 거다. 인류의 고통 앞에 너무 이 말이 이제 눈에 박혀버릴 수도 있고 귀에 박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인류의 고통이라는 말을 보면 그녀의 헌신적인 사랑을 이제 말하는 거죠. 예수도 사실 돌아다닐 때 예수님도 이제 돌아다닐 때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구해주면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보죠. 떠올려 보면 이제 소냐도 이제 그런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지만 거기에서도 헌신하면서 이제 살죠. 그 헌신도 이제 고통스럽죠. 그리고 루진을 욕합니다. 루진 너 같은 거는 당신의 소냐의 새끼손가락만 가치도 없다고 이제 루진을 말하는 건데 이게 루진이 편지에 소냐를 욕하는 내용이 있는 편지를 썼잖아요. 근데 이제 어 라스콜니코프는 루진 너 같은 거는 소냐의 새끼손가락만한 가치도 없다고 이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그리고 이제 라스콜니코프는 가야 할 길은 세 가지다.
물에 빠져 죽거나 정신병원으로 가거나 소냐가 이제 가야 할 길은 세 가지다. 라스콜니코프가 생각을 해요. 소냐가 이제 가야 할 길은 세 가지다. 물에 빠져 죽거나 정신병원으로 가거나 독한 마음으로 시궁창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리고 이제 소냐가 리자베타가 신약 성서를 주었다고 하죠. 여기서 같이 요한복음 11장을 읽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소냐하고 두냐를 말하는 것 같고 나사로가 이제 라스콜니코프를 말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나사로도 이제 병이 들었죠. 그리고 죽습니다. 예수는 죽을 줄 알고 있었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힘이 생기는 거죠. 기독교는 영육이라는 게 있고 영육이라는 게 있고 육신은 죽고 영은 이제 사는 이제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새로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부활하는 거죠. 육신은 있겠지만 육신에 속지 않겠다는 영으로 사는 거죠. 육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타락으로 살지 않고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제 더 큰 믿음에 대한 요청이었고 예수님이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요청을 하고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제아벌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쓰였을까를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라스콜니코프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소냐만 교회를 다닌 거죠. 냄새가 많이 난다 말도 있죠. 성경 말씀을 보는데 요한복음 뭐 11장인데 이게 죽은 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성경 구절 같은데 아마 이게 이제 냄새가 나는 이제 나사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동시에 라스콜니코프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스콜니코프의 살인자의 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말을 하죠. 믿음, 끝까지 믿어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믿음이 있기에 죄를 자백할 수 있었던 거라고 봐야겠죠. 뭐 이때 당시만 해도 살인죄가 아마 형벌이 지금보다는 더 셌을 거예요. 이때는 뭐 인권도 뭐 별 볼 일 없었을 테니까 인권도 별 볼 일 없었고 그래서 더 두려웠겠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면 죄수들 일하는 거 보면은 인권이고 뭐가 없잖아요. 지금도 살인죄는 처벌이 강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형벌을 받을 두려움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자백할 때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형량을 받아야 떳떳하게 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살인에 대해서 털어놓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살짝 눈치만 주고 빠져요. 근데 이미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어, 설마 이제 정말 라스콜리니코프가 죽였을까라는 생각도 했겠죠. 정말 살인은 자신이 했다는 얘기는 오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린 다 같이 저주받았다고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가난이라는 저주겠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거다. 뭐 소냐는 매춘부로 라스콜니코프 살인자로 라스콜니코프가 그건 나도 모르고 다만 같은 길을 걷는다고 얘기하죠. 괴로운 건 마찬가지니까. 근데 이제 소냐도 라스콜니코프가 자신의 발에 입을 맞춘 곳으로 이제 이미 라스콜니코프를 좋아하죠. 너무 좋아해서 손을 마주 비비고 손을 이제 양쪽 손을 이제 비비고 서로 간에 그 좋아합니다. 꿈속에서 라스콜니코프를 만나죠. 이런 부분이 약간 해석마다 책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다른 책을 봐도 좋아한 걸 나타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옆방에 스미드로 가일로프가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거죠. 이때는 좀 방음이 안 되고 이제 방음이 안 되니까 들리는 게 있었겠죠. 좀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끊고 4부는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영상으로 하겠습니다.